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측의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장 예측은 정말 어렵습니다. 변덕이 죽을 듯하고 생각지도 않은 찰나에 찬물이 날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만 해도 그렇죠. 타협할 것 같더니 결렬이 되고 결렬될 것 같더니 우여곡절 끝에 타결하기도 합니다. 통계학자들도 경제학자들도 믿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더 어렵습니다. 전문가라는 사람을 신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통계청장을 경질한 적이 있었는데요. 통계청장은 사실 숫자를 만지는 직업 아닙니까? 숫자는 가치 중립적이고 객관적입니다. 그런데 통계청장을 경질시켰어요. 그때 뭐 이유가 많았습니다. 밖에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왜냐하면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그런 지표를 내놓지 못한다는 이유로 흥질했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장을 임기가 막 끝나기도 전에 경질한 것도 사실 최초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통계청장으로서는 지금 맡고 있는 통계청장으로서는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통계학자들도 사실은 현실을 묘사하기보다는 현실을 만들어내기 급급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들도 권력 입맛에 따라서 정치적 입장을 개입해왔습니다. 권력의 신여가 되기 쉽다는 얘기죠. 경제라는 게 다 이면이 있습니다. 한쪽을 부각시키려고 하면 또 다른 한쪽이 마음에 걸리는 게 경제죠. 양면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배웠던 지식을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권력의 신여가 되고 가뜩이나 시장은 변덕이 죽을 듯 하는데, 그래서 예측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측이라는 게 경제가 어려울수록 수요가 더 많아진다는 점입니다. 당장 세계 경제로 눈을 넓히면 금방 말씀드렸던 미중 무역 분쟁이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지 말지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사실 중국 경제는 영화 스피드를 보셨는 분은 아실 텐데요. 거기 나오는 버스와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스피드 2인가에 아마 나왔을 겁니다. 영화에서 버스가 폭발하지 않으려면 일정한 속도로 계속 달려야 합니다. 중국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사회 동료를 방지하려면 100% 가까운 속도로, 100%는 아니더라도 90%, 80%에 준하는 속도로 계속 성장을 해야 됩니다. 중국의 버블 폭발이 무서운 이유는 그 충격파가 다른 곳에서 버블이 터지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이고, 또 세계의 최대 소비시장인 곳이 바로 중국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경제의 가장 큰 파워 엔진인 중국의 성장에 기대서 같이 성장한 국가가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 중국 경제 성장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1분기는 괜찮았습니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보다 6.4% 성장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예상을 뛰어넘는다고 평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가 6에서 6.5% 범위 안에 있는데요. 이 범위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6.4%면. 그 예상보다 높은 1분기 성장률의 원인은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가 증가한 덕분입니다. 사실 1월과 2월은 부진했는데 상대적으로 3월 실적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에 더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3월 중국 소매 판매는 8.7% 증가했고요. 산업 생산도 정망치였던 5.9%보다 훨씬 높은 8.5%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중국 정부가 세금 감면 등 꾸준한 경기 부양책을 계속 내놨었고요.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중 무역 협상이 점점 꼬이고 있습니다. 포효는 점점 짙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미사일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예상보다 나은 성장률을 견인했던 산업생산, 소매 판매도 지금 무역협상의 진행 상황을 보면 고꾸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관세는 서로 때리고 있죠. 기술기업, 중국의 기술기업이 너무 많습니다. AI 분야, 인공지능 분야 기업도 있고, 반도체 쪽에는 뭐 칭하윤이나 또 어디가 있을까요? 푸젠지나 이노트론 이런 기업들이 있죠. 그 다음에
통신 장비 쪽에서는 하웨이, 지금 뜨거운 감자인 하웨이도 있고 ZTE라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기술 기업 옥죄기에 나서면 결국에는 경제가 고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1분기에 성장률은 서프라이즈였다고 하지만 중국 경제 성장 둔화 추세는 계속 대세로 여겨졌습니다. 장기 성장 둔화에 진입했다는 거죠. 중국도. 지난해 2018년 경제 성장률만 봐도 28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6.6%니까 선진국 입장에서는 정말 대단한 성장률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머징 국가죠. 6.6%가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전에만 해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한 나라가 중국 아니었습니까? 그 이후로 지금 9%대, 7%대, 작년에 6.6%까지 떨어졌습니다. 불안한 거죠. 더군다나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가 지금 심각해지고 있고, 이렇게 될 경우에 중국 공산당 1당 체제에서 기업 육성을 추진하면서 누적된 대기업들의 막대한 부채, 그 다음에 축적되고 있는 일선 도시의 부동산 버블 등이 내수 경제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버블은 터지는 거죠. 특히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도 엄청난 지금 부채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중국 경제 성장률을 6% 초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는 않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일부 투자은행에서는 원래 중국 성장률이 5%대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조차도 원래 미중 무역 분쟁으로 5%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비관적으로 보는 데서는 미중 무역 분쟁에 억눌려 있던 잠재적인 중국의 악재들까지 터지면 경제 성장률이 2에서 3%대까지 내려앉을 거라는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거론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폭망인 거죠. 트럼프가 그렇게 지금 중국 몰이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이렇게 밀어붙이면 결국에는 손을 들고 우리한테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중국 자체 기업들의 보조금을 물쓰듯 뿌리는 것도 자제하고 이렇게 갈 거라고 보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측은 어렵습니다. 저희들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곡학 아세아는 전문가들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민하게 바라보면 그 기미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이런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당신은 고슴도치입니까? 아니면 여우입니까? 독자 여러분들은. 예측하는 데는 여우가 더 낫다고 합니다. 좁은 분야의 전문가인 고슴도치는 모든 것을 한 가지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시스템 안에서만 판단합니다. 하지만 여우는 여러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이 목표들이 관련이 없거나 심지어 모순되기도 하지만 여우는 여러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타협점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우는 미스터리에 능하지만 고슴도치는 퍼즐에 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세상이라는 게, 경제라는 게 우연의 연속이고 모호하고 논리로만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통찰력은 한 가지 자기 영역에서만 뛰어난 고슴도치보다는 여우 같은 사람들이 더 통찰력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논리만 따지는 고슴도치는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미로 속에서 미아가 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지표를 예민하게 관찰한다면 중국의 경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 영역이 그 정도까지는, 제 능력이 그 정도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분버스톨로지라는 책을 쓴 비크람 만샤라만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인도 분인데요. 지금 예일대 교수를 하시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 분버스톨로지라는 책을 2014년에 국내 출판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 책에서 중국 버블 붕괴를 예고하는 지표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010년대 초반에 나온 책이어서 지금 경제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지만 버블을 침체를 예측하는 지표에 대해서 통찰력이 담긴 지표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교수는 금융기관의 대출 기준이 점점 빡빡해지고 있는지 완화되고 있는지를 잘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담보와 신용을 어느 정도 요구하고 있는지, 신용을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한머니, 투기자본이죠. 투기자본의 유출, 유입의 움직임도 잘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보면 중국 경제의 흐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동성 공급. 중국이 지준율을 올리거나 내려서 돈을 더 시중에 풀고 있는지, 그 다음에 거두고 있는지, 그 다음에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또 재미있었던 지표가요, 일반 사람들의 자신감 가행에 따른 가시적 소비, 또 새로운 시대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한 거 아닌지를 살펴보라고 얘기했습니다. This time is different. 지금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소비해도 이전에 버블 터지듯 했던 그런 파국적인 종말은 우리 시대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과도한 믿음이 팽배했을 때 그 시장은 고꾸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부에 의한 시장 왜곡으로서 수급 조작과 규제 움직임도 예민하게 볼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급 조작이라는 것은 바로 이를테면 환율 정책도 그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에 규제 움직임, 규제를 풀고 말고 하면서 기업들을 재고 풀고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군집 행동으로서 아마추어 투자자의 움직임도 볼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네덜란드 튤립 투기 강풍이 났을 때도 모든 사람들이 튤립에 몰두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많은 사람들이 CDS라는 상품, 파생상품에 대해서 모르면서도 거기 투자했다가 나중에 낭패를 봤습니다. 집값이 폭락하면서. 그 다음에 대중매체, 언론도 잘 살펴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언론에서 위기라고 얘기할 때는 분명히 리스크를 부풀리는 측면이 있겠지만, 그것이 잦아지면, 방귀도 자주 끼면 뭐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대중매체의 논조도, 헤드라인에 뽑히는 그 뉘앙스도 예민하게 관찰하다 보면 지금 경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고 중국이기 때문에 예측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슴도치보다 낫다는 여우라고 그러죠. 오지랖이 넓어야 예측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경제위기입니다. 경제위기에 다들 생존하고 번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